안녕하세요. 조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용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원에 알려줘야 하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무용 전공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은 예로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가 사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머님들께서 예전에 무용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부가 인서울 하긴 조금 힘들고 예전에 했었을 때 이제 전공을 하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왜 자세히 해달라고 하냐면 무용을 하는데 가족이 다 찬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 반대하신다든지 또는 뭐 조부모님이 반대하신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 어딘가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의 아버님의 생각은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드시면서 더 반대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스며들듯이 천천히 다가오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수업을 이제 매일 온다고 치면 수업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레슨을 더 한다든지 뭔가 추가로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아이가 우선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과 아이가 확신이 생겼을 때 아버님과 할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경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듬 체조랑 발레를 했던 아이들이 현재로 전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뭐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리듬 체조를 했다가 1년을 취미로 했다가 뭐 중간에 한 2년 정도는 3, 4학년 때는 발레를 했는데 주 2회 취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학년 때는 다시 리듬 체조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뭐 거기에서 전공 선수반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최대로 뭐 콩쿠르를 뭐 4번, 5번을 나갔는데 어떤 정도의 입상 성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좋고요. 어렸을 때 뭐 6, 7살 때 유아발레 했던 거 그것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한 거보단 나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공부. 내신 성적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예고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웹상에서 홈페이지 상에서나 또 학교에 뭐 전화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퍼센트가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실기 우선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암묵적인 그런 룰이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체격 조건이 좋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는 왜 그러냐면 우선 저희는 국어랑 영어 두 가지의 내신 성적이 모든 대학에 들어가요. 이제 내신이 전혀 안 들어가는 이제 학교는 2020 수시 기준으로 경희대, 숙대, 그리고 한예종 요 정도로 추릴 수가 있고요. 근데 내 아이가 뭐 물론 너무 잘해서 한예종, 경희대, 숙대를 다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를 꼭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 아이가 정확히 몇 등급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고1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내신 성적 중에서 특히 고2 1학기부터 2학기, 고2의 학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2 때 내 아이가 몇 등급이었는지 국어, 영어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하고요. 제가 대학교 추천을 했을 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트라이 해볼 수 있겠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3학년 2학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재수를 할 때 많지는 않고요. 뭐 세종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는 놓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놓으면 아무래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자, 두 번째는 학원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학원에 가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자, 첫 번째로는 수업, 그리고 두 번째 담당쌤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체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기 쉬운 거 시간표죠. 학원에 딱 가서 시간표가
얼만큼 현대무용이 배정되어 있는지 수업의 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의 양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현대전공이 몇 클래스나 있는지 일주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80% 이상은 현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발레가 기본이니까 발레 뭐 50% 하고 현대 50% 하고 또는 발레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발레의 기본에서 현대가 파생된 건 사실이지만 현대도 현대 나름의 기본기가 있어요. 발레만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현대 기본에서 그 다음에 응용이 나오고 응용을 다 한 다음에 영상 따라하기나 작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작품 또는 영상 따라하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현대 기본과 응용을 다 마스터해야 뒤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발레 기본만 하면 그럼 발레리나 해야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발레만 왕창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레벨별로 아이들이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 갔더니 물론 지방이고 영세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공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런 식으로 너무 뜨문뜨문 있고 이제 시작한 아이와 올해 한 아이가 같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 아이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몰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중학생끼리, 고등학생끼리. 근데 여기에서 또 레벨을 나눠서 뭐 전공 1반, 2반 이렇게 나눠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물론 그러려면은 사실 저도 원장이지만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내 아이만 생각하자. 네, 그래서 그런 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에서 실력 향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내 아이가 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많이 잘하고 있나요? 요즘엔 어떤가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잘하고 있어요. 홈글장에서 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2년 안에 입시를 본다. 고등학생이다. 중2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다달이 시험을 보고 체크를 하고 영상을 분석하고 어머님한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이제 늘려야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 다음에 한 달 후에 그게 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당사자인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2년 고생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 입시인데 2년 동안 쪼이면 아이가 늘잖아요. 그 정도의 힘듦은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이한테 훨씬 더 이제 지원이라든지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그냥 마냥 가르치면요. 그냥 늘 하던 일이니까 약간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약간 경각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동작이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원장인 제 입장에서 그게 잘못됐네요. 다음에 재시험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학원에서 알아내야 될 인포의 두 번째는 담당 선생님이 어떻게 배정되느냐, 담당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레슨, 작품, 콩쿨, 입시 이 모든 거를 풀케어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상담을 하면서 또 어머님들이 레슨을 하는데 약간 돌아가면서 레슨을 한대요. 시간이 되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레슨은 그냥 그 선생님이 들어가고 그냥 그 선생님 그 레슨비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아이가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 뭘 배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시간을 때우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 비싼 레슨비를 내고 원장 선생님이 작품을 주고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는 선생님이 작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그걸 보고 코칭을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해야 돼요. 작품의 흐름에서 이 부분이 아이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왜냐면 작품은 내가 잘하는 것만 뽐내는 거잖아요. 최대한 잘해 보이게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또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러 선생님이 아이한테 많은 지적을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 들어가요. 한 4-5명의 선생님이 한 7개의 한대무용 수업을 일주일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하는 건 좋으니까. 하지만 중요하게 기준을 정해주는 선생님은 한 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체형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용은 사실 보여지는 예술이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시작 단계, 그 베이스에는 체형 관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체중계 하나 달랑 놓고 몸무게가 늘었어, 살 빼야 돼,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키는 크고 있는데, 근육량이 늘고 있는데 몸무게는 당연히 늘 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말랐는데 왜 이렇게 나 몸무게 많이 나가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지방 측정계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뭐 복부 지방 몇 프로인지, 뭐 몸에 있는 지방 몇 프로인지,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라고 판단을 해서 매달 관리를 해줘야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아이를 관리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아이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내 아이가 몸이 좋아지고 있고, 그걸 또 이제 체지방 측정을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게 좋죠. 자, 여기까지 무용학원에 가서 상담 잘 받기,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원 가실 때 어머니 적어 가세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적어서 가서 뭐 질문해야지 라고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속상해서 이 영상을 시작한 거였는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실지 몰랐어요. 물론 많은 적들도 생겼지만 제가 감사하는 걸로 하고,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